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연말까지 12만 4천 달러 도달 가능성. 아크 인베스트먼트 분석가의 기사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 조정이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에 불과하며 연말까지 최대 12만 4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현재 9만 5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현재 시장은 강세장 중반 정도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사이클의 정점을 12만 6천 달러에서 13만 4천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시장 가속도가 붙을 경우 목표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연구원 이 데이비드 푸엘의 분석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과거 강세장에서 나타난 이 계절적 패턴과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푸엘은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강세장이 약 55%에서 65%를 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1년 정점에서 비트코인은 2017년 고점 대비 3배 상승했으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전 고점인 6만 9천 달러 대비 2배 정도 상승한 13만 4천 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들을 대비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중간 목표치를 65만 달러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푸엘은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정책이 비트코인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은 단순히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필요한 조건은 이라는 기사인데요. 비인 크립토의 분석을 따르면 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신호로 이 ADX 하락을 꼽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ADX, 이 평균 방향성 지수라는 건데요. 현재 17.4를 기록하면서 이틀 전에 26에서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DX는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25 이상이면 강한 추세를, 20 이하이면 약한 추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17.4라는 수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세에 있지만 이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거나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지표로서 이 시장 심리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NUPL 지표입니다. NUPL은 이 순미실현 손익이라고 해서 현재 0.61로 10월 14일부터 믿음, 부정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표는 미실현 수익과 손실의 비율을 통해서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0.61 수준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대한 낙관적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NUPL이 0.7 수준을 넘지 않는 점에서 이 과도한 낙관으로 인한 급격한 매도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ADX가 상승세 둔화를 보여서 단기적인 돌파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NUPL 지표가 과열 신호를 보이지 않아서 큰 폭의 조정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회복되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어서 10만 5천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가격은 8만 8천 달러 선까지 후퇴할 뒤 재차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지표를 통한 이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현실화될 4가지 이유라는 기사고요. 연말 12만 4천 달러 가능성이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에 대한 그 이유들을 보고 있는데 ETF 유입 증가와
이 채굴자 신뢰 강화입니다. 미국 내 현물 비트코인 ETF는 이틀간의 유출을 끝내고 순유입 1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주요 유입은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로 향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변동이 없었다고 해요. 또한 채굴자들의 네트워크 평균 자금 흐름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다고 합니다. 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 증가는 시장 신뢰를 나타내며 이 채굴 수익 중 일부가 자금 흐름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채굴자들이 현재 강세장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내다 팔지 않고 이 자금을 계속 재투자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 같으면 아마 매도를 계속 했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다 하면 이제 비축을 해두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재투자를 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매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장기 매집 지속이라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33만 1200BTC를 보유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33년까지 총 공급량의 4%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으로 예상돼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매크로 경제적 요인과 안전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부각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경제국의 정치적 불안과 이 경제적 압박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이 검열 저항성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제 비트코인이다 생각하는 거고요. 20만 달러 도달 가능성 시장의 기대감 상승이라는 내용인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전통 시장과의 디커플링과 이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관심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ETF 유입이 강세를 뒷받침하며 이 10만 달러는 이제 단순한 심리적 저항선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규제에 갇힌 한국 갈라파고스 들라 업계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한 목소리라는 기사인데요. 여의도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과제 세미나에 이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제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과 이 블록체인 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교육연구단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상자산 업계는 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을 투기가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진석 한국 디지털 에셋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원화거래소 2곳을 제외한 가상자산 사업자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화거래소에 준하는 규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여전히 가상자산을 이제 신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 산업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된 환경이 됐고 변동성이 큰 잡코인 거래량이 메이저 토큰보다 더 커지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이제 맞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신산업, 앞으로의 기술적 산업이 아니라 그냥 투기적 수단으로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세금을 이제 매기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떤 산업으로서 확장시키거나 이걸 키우는 방향으로서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하나씩 모여서 좀 산업을 또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메타마스크 페이팔 미국서 가상자산 간편 결제 시작이라는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지갑인 메타마스크가 미국 사용자들을 위한 이 벤모 간편 결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벤모는 페이팔이 소유한 미국 최대 간편 결제 모바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 결제 시스템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메타마스크라는 가장 유명한 이 지갑이죠. 이 탈중화된 지갑인데 이 지갑을 이용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타 플래닝이 비트코인 구매 위에
6,200만 달러 조달 계획 발표. 올해 주가 1000% 상승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일본의 투자 회사인 메타플래닛이 6,200만 달러, 약 하나로 814억 원을 조달해서 비트코인 구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면서 조달한 자금을 회사 재무관리 차원에서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회사 측은 비트코인은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전략이죠. 메타플래닛은 지난 10월에도 11번째 신규 인수권 발행으로 이 100억 엔을 조달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 같은 행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회사 주가를 1000% 이상 상승을 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투자할 만하죠. 이 정도면 주가가 1000%가 상승을 했어요. 100억 엔 투자해서. 그러면 구매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나서는 거고, 아마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주가 상승을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계속 이 전략을 따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상장 기업인 SOS 리미티드도 최근에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주가는 하루 만에 10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분위기에서 좋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주가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심하시길 바라고, 상승률은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기에서만 이제 반짝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고, 우선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자면 이런 기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장사들이 실제로 자금을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그래서 재무적인 자산으로, 기업의 자산으로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투자하는 자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 재무 지명자 스콧 베센트, 연준과 반대로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지명자인 스콧 베센트가 미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예측과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기록적인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베센트의 헤지 펀드인 키스퀘어 캐피털의 주력 펀드가 2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펀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과 백악관 내 많은 경제학자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으로 방향에 베팅을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하락할 채권과 기술주 공매도 또 포함이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베센트는 이제 헤지펀드 대부이자 민주당의 핵심 기부자인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간 거죠, 지금.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투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조지 소로스 옆에서 많이 보고 배웠겠죠. 카르다노 창립자, 비트코인이 2년 내 50만 달러 도달가는 모든 디파이 플랫폼 초월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카르다노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이 비트코인이 향후 12에서 24개월 내 최대 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 태프루트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된 이후 디파이 기능과 거래 효율성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그는 태프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맞이했다 라면서 비트코인 디파이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이 솔라나, 이더리움, 카르다노를 모두 초월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규모와 유동성 면에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압도하면서 이 비트코인 디파이 생태계가 앞으로 24에서 36개월 내 모든 암호화폐 생태계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디파이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잘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이 네트워크 사상 최대 금액 토큰 언락 임박 투자자들 우려라는 기사고요. 수이가 12월 1일 약 2억 달러 상당의 수이 토큰을 시장에 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라켓의 이벤트로 토큰 가격과 투자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핀볼드가 보도를 했습니다. 라켓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토큰이 락이 걸려서 이제 판매를 못하다가 이제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락이 풀리면서. 그래서 자금들이 이제 큰 자금들이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올 것들이라 한 번씩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이 있으면
또 이걸 해소하고 난 다음에는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또 나온다면 뭐 좋은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보면 비트코인 뭐 횡보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횡보 비트코인 따라서 조정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심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방향성이 그냥 횡보를 하고 있어서 어떤 큰 방향성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아직 뭐 큰 상승이나 큰 하락 같은 것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조정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청구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